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받았다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치료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진행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심장 근육도 점점 노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에 있는 근육 자체의 힘이 떨어지는데, 비후성 심근증처럼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근육은 당연히 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린 나이에 10대, 20대 진단받았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합니다. 진행하면서 심장 근육도 많이 두꺼워지고 또 심부전증이 빨리 생기고,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는다든지 수술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평생 갈 때까지 아무 증상 없이 운동 다 하고 뭐 나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문제 없는 분도 있어요. 다양한 패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이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환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진행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일단 진행이 빠르고 급속하게 악화되시는 분들, 대부분 가족력에 이런 병력이 있거나 또 이미 알려진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진행이 빠릅니다. 그리고 처음 진단받았을 때 심장 근육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제가 정상인들은 보통 1cm가 넘지 않고 13mm 이상 되면 비후성 심근증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러는데, 13mm, 14mm인 분하고 처음 진단받았을 때 3cm인 사람하고는 확실히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자,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근육이 두껍고 기능이 벌써 떨어져 있는 분들, 더 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고요. MRI 검사나 이런 데서 심장 근육의 손상이 심하신 분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반된 질환, 고혈압이나 비만, 다양한 병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 콩팥이 안 좋은 분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비후성 심근증의 진행은 그 자체의 병의 어떤 진행도 분명히 있지만 동반된 여러 가지 상황, 특히 혈압, 혈당,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조절해야지만이 더 진행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유전자도 안 좋고 벌써 처음부터 두꺼웠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급사를 한다거나 심부전에 완전히 빠져서 목숨이 위험해지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치료법, 박동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좌심실 펌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검사를 통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치료를 진행을 한다면 평생 사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의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빠른 분들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검사와 또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